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렌즈 리뷰를 하려고 렌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그마에서 나온 1424 f2.8 DGDN 아트 렌즈입니다. 본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 PNC 주관으로 시그마 렌즈 인물사진 원데이 클래스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사로 제가 나가게 됐는데, 교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거기 이제 스튜디오를 통으로 빌렸어요. 건물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거기 모델분들도 몇 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뭐 그냥 나는 모델 사진만 좀 즐겁게 찍고 가고 싶어, 그런 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세계 PNC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걸 참석을 해보시게 되면 상당히 재밌게 여러분들께서 시그마 렌즈도 체험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렌즈는 이제 고정 조리개 2.8을 가진 13mm 부터 23mm까지 지원되는 초광각 줌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424 2.8 렌즈가 시그마는 이전에 원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DSLR용으로 먼저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니콘 카메라를 저는 사용할 당시니까 DSLR용으로 저도 실제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일단 그 렌즈가 크고 그리고 무겁고, 하지만 결과물은 괜찮았습니다. 시그마가 당시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렌즈가 크고 무겁다, 하지만 화질이 좋고 렌즈 가격이 저렴하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가지고 판매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DGDN으로 렌즈가 리뉴얼이 되거나 새로 출시가 되면서 그때부터 렌즈가 이렇게 작고 그리고 가벼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도 그 수혜를 받아가지고 렌즈가 작고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크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거와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딱 놨을 때 어때요? 뭐 크기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이 안 들죠. 얘도 솔직히 좀 작다고 저는 생각하는 렌즈인데, 실제로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를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중화를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통이 앞으로 쭉 이렇게 코가 앞으로 쭉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후드 안쪽에서 가려져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렌즈가 앞으로 이렇게 쭉 돌출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크기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사실 796g, 그러니까 앞캡, 뒷캡 모두 제거를 하고 나온 무게가 796g인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실제로 고정조력의 2.8을 가진 초광각 줌 렌즈 중에서 타사 렌즈들이 얘보다 좀 더 가벼운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명은 그렇죠. 초광각 줌 렌즈에 고정조력의 2.8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무게면 솔직히 납득할 수 있어요. 렌즈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되게 단순해요. AF, MF 전원 스위치 하나 있고, 그리고 AFL 초점 고정 스위치인데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시되고 있는 시그마 DGDN 렌즈들 같은 경우는 고급형 렌즈들이죠.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조리개 링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전원 스위치라든지 각종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달고 나와가지고 사용자가 상당히 편하게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DGDN으로 이제 리뉴얼 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렌즈들 중에서 초창기 버전의 렌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리개 링이라든지 그런 것이 탑재가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렌즈가 이쪽으로 쭉 나왔다가 쭉 들어가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런 구조로 된 렌즈들이 렌즈 보호용 필터를 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게 사실 이 초광각 계열로 렌즈 넘어갈 때 좀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사용자가 관리만 잘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렌즈가 받는 데미지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고요. 관리상 유의를 좀 많이 요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렌즈 보호용 필터만 못 쓴다는 거지, 뭐 특수 필터, ND 필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라데이션 필터 이런 거는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쪽에서 렌즈 어댑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각 필터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요거 하이다에서 요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하지만 이제 ND 필터를 겹쳐서 쓰거나 그라데이션 필터라든지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풍경 사진 전문적으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제 사각 필터 솔직히 많이 선호를 하고 그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은 뒤에서 이제 렌즈 필터를 넣는 거예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레버가 있고 그 리어 필터 잠금 장치고요. 여기 이제 필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리어 필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하이라에서 만들고 있죠.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젤라틴 필터를 잘라가지고 얘 틀을 제공하거든요. 틀을 맞춰가지고 잘라가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하이다 필터를 씁니다. 근데 이제 하이다 필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 되게 편해요. 그냥 넣고 그냥 레버를 잠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좀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이 장착이 된 카메라입니다. 세로 그립이 장착이 된 카메라에서 디자인은 대략 이 정도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그리고 세로 그립이 없는 소니 카메라 기준으로는 디자인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광각 계열의 줌 렌즈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좀 뚱뚱한 렌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잡히는 느낌 자체가 솔직히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두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하죠. 지금 카메라와 거의 두께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렌즈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그러지도 않고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렌즈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158만 원에 이 렌즈를 구입을 했거든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가격이 150만 원대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 때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정조리기 2.8을 가지고 있는 초광각 줌 렌즈 가격이 158만 원. 나쁘진 않은 금액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디테일을 좀 볼 건데, 이게 렌즈 비교 대선 렌즈는 이제 짜이즈 1635.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어요. 짜이즈 1635가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나온 지 오래된 렌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지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635 짜이즈 F4.0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중앙부, 주변부 가리지 않고, 화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와 주변부를 비교를 해보면은 중앙부가 분명 주변부보다는 화질이 조금 어느 정도 좋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이걸 딱 봤을 때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한 차이를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부, 주변부 가리지 않고 균일한 화질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에 따른 화질인데 조금 예전에 나왔거나 그리고 성능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렌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뭐냐면은 광각단에서는 화질이 괜찮아요. 그런데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화질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트 렌즈죠. 그러다 보니까 광각이든 망원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화질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렌즈는 조리개 20위까지 조일 수 있는 렌즈입니다. ND 필터를 써가지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을 때 그때도 조리개 20위까지 조일 수 있으니까 셔터 스피드 확보에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이 렌즈는 고정 조리개 2.8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장소에서 촬영을 해가 좀 수월합니다. 홀 자체를 조금 웅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초광각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635 4.0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두워요, 렌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내 같은 경우는 조리기 2.8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2.8과 4.0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어두운 상황에서는 진짜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플레이 억제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도 사용해보면은 확실히 플레이어 그 태양을 역광으로 찍었을 때도 상당히 이제 뭐 일몰이나 일출 찍을 때도 전혀 문제없는 그 정도 플레이 억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요즘 빛 갈라짐, 태양이 이제 딱 갈라지는 빛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 거 찍을 때도 마음 놓고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플레이 억제력은 정말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를 이게 특정 상황에서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렌즈들을 보면은 이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보편적인 상황에서만 이게 안 보이는 거고, 실제로 뭐 어떻게든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보입니다. 어떤 렌즈든 간에.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어가 없진 않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딱 발생을 시켰을 때 플레이어 형태가 좀 중요한데, 막 지저분하게 플레이어 형태가 발생하게 되면 사진 다 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플레이 형태가 그래도 좀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에서 주는 그런 직접적인 타격이라 그러죠. 그런 데미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도 플레이의 억제력은 최우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색수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색수차 억제력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F 모터 같은 경우는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그마에서 나오는 고급 렌즈들 보면은 리니어 모터를 장착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정숙하고 그리고 빠른 AF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DDN 중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초창기 버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니어 모터가 탑재되지 않고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 자체의 AF 속도는 나쁘진 않아요. 사진을 찍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다른 분 리뷰를 봤는데 이게서 영상에서는 AF 속도가 좀 느리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A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F 속도가 총알같이 달라붙는 그 정도 수준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스무스하게 좀 달라붙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 갈라짐 같은 경우는 조리개별로 현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빅글라짐도 줌렌즈 치고는 그래도 날카롭게 잘 표현하는 편이죠, 솔직히. 그래서 야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빅글라짐이 쫙쫙 갈라지는 거 선호하니까 이 정도 빗글라짐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야경 사진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초광각을 염두에 두신다면 한번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곡을 좀 보면요, 이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왜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정말 뭐 최상급입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우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서 붙어가지고 창문 형태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실제로 왜곡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게 막 왜곡이 너무 심한데 막 그 정도는 절대로 안 보인다는 거죠. 14mm부터 24mm까지 지원되는 초광각 줌렌즈잖아요. 기존의 1635라든지 2470이라든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870인데, 이런 렌즈들에서 보여주는 사진의 느낌과 그 1424에서 보여주는 사진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광각 계열의 렌즈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사진을 마구마구 찍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이 생길 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전체적인 화질이라든지 그리고 성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래서 가격대 같은 경우도 150만 원대라면은 나름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렌즈 성능에 비해서 가격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 자체도 그냥 믿고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뛰어난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렌즈의 이제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이라기보기보다는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조리 계링이 없다는 거죠. 나는 무조건 조리 계링 써야 돼. 이분들에게는 이게 단점이 되는 부분이고, 저처럼 조리 계링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적으신 분들에게는 전혀 단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무게인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적당한 무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어디까지는 제 주관적인 부분에 의존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들었을 때는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저처럼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 렌즈 좀 무거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운트 같은 경우도 캐논, 니콘 마운트가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이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출시를 안 하죠? 솔직히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렌즈 자체에서 보여주는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능의 렌즈를 구입하고 싶다, 그리고 여행용이라든지 뭐 풍경 이런 데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렌즈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